2025년 3월 고1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야. C3 식물과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 지문 좀 해볼게. 자, 1문단이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광합성으로 인해서 포도당을 생산하는데 광합성의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다 동일한 광합성 과정을 거치는데 효율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의 광합성 방식은 일반적 식물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얘들아, 앞으로 이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 이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는 식물과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을 해주겠대. 이 문단 가볼게.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은 이렇게 시작해.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부터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 그 광합성은 잎에 있는 여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자, 얘들아, 여기 어디서 일어나는지가 이 글에서 중요하거든. 일반적인 식물은 여육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나. 이건 이제 잎에 있는 거고. 광합성의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단계는 두 개야. 첫 번째, 명반응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요거 있잖아, 얘들아. 너희가 과학 지문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좀 안 와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문제를 풀 때 이런 건 좀 적어가면서 해도 정말 괜찮거든. 그게 나중에 문제 풀기 훨씬 편해. 일단 여기서 키워드는 빛 에너지가 있을 때 물이랑 만나면 물이 분해가 돼. 그럼 뭐가 생기냐면 화학 에너지가 생성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해. 해서 지금 키워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걸 이따가 내가 써줄 건데 그 쓰는 것 자체를 실제로 현장에서 쓰면서 해도 정말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으니까 앞으로 꼭 그렇게 해봐. 자, 어쨌든 산소가 발생하는데 명반응으로 발생하는 화학 에너지, 지금 아까 전에 화학 에너지가 발생했잖아.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빛이 많으면은 화학 에너지도 많이 생성이 돼.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생산량이 더 증가하지는 않는다. 빛이 그럼 강하면 강할수록 무조건 많으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일정 수준 이상이면 더 이상은 안 생겨. 자, 됐어.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는 아까 산소가 부산물로 생성된다 그랬잖아. 포도당을 생성하는 데는 불필요한 요소야. 얘들아, 이게 지금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산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산소 자체는 포도당 생성하는 데 딱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잎 뒤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 기공이라는 곳을 열어서 산소를 배출해버려. 그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때 산소를 내뿜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산소를 배출하니까. 그리고 이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뿐 아니라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나 체내의 수분을 배출해야 할 때도 기공이 열린다. 까지 얘기했어. 자,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고선 갈게. 좀 헷갈리니까. 자, 1문단은 정말 간단히 정리할 거야.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근데 이 포도당은 어떤 애야? 식물이 생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가 포도당이야. 그리고 밑에는 뭘 얘기했냐면 이런 광합성 과정이 일반적인 식물과 다른 방식의 식물이 있다 해서 두 가지 대조해 줄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 먼저 보는 거야. 일반적인 식물의 광합성 과정. 자, 첫 번째. 어디서 일어나냐면 잎에 있는 엽육세포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이거 일단 첫 번째. 그리고 단계는 2단계야. 단계 자체가 2단계로 명반응과 암반응. 이거랑 암반응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명반응이야. 자, 명반응 볼게. 명반응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빛 에너지, 일단 햇빛을 받는 거지. 빛 에너지가 식물에 있는 물을 분해해. 빛 에너지가 막 와서 물을 분해해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해. 화학 에너지. 생성했어.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해. 이 산소는 별로 필요가 없는 친구야. 포도당을 위해서는. 그래서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자, 그래서 얘는 필요가 없으니까 어디로 배출돼? 식물 잎의 기공을 통해서 배출돼 버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이 기공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거든. 기공은 산소를 배출할 때 기공이 열리고 또 암반응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기공이 열리고 체내의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도 열린대. 즉, 이 기공이라는 친구는 무언가를 배출하거나 흡수할 때 열려서 식물 안으로 이제 들어오게 하거나 나가게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빛 에너지가 강할수록 화학 에너지도 많이 생성이 되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증가하지 않는다. 일정 수준까지만 증가하고 막 미친 듯이 계속 증가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 자, 됐어? 얘들아, 내가 실제로 현장에서 쓰라고 하는 게 이제 요런 거야, 요런 거. 이런 거 써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3문단 갈게. 암반응은 하면서 이제 암반응으로 갈게. 명반응에서 생성된 화학 에너지 생성됐잖아.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 흡수한 이산화탄소. 아까 기공 열렸을 때 이산화탄소는 흡수한다고 했으니까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생성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기는 단계. 여기도 키워드. 화학 에너지랑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이 되고 부산물로 물이 생긴다. 자, 이해됐어? 자, 요거 적으면서 또 해보자. 암반응은 아까 생긴 화학 에너지에 이산화탄소 이 2개가 반응하면은 포도당이 생성돼. 포도당. 그리고 부산물로 물이 생겨.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것도 적어두면 돼, 얘들아. 알겠지? 계속 볼게. 암반응 과정은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게 나와. 대기로부터 흡수된 이산화탄소는 RUBP와 결합하며 이 2개가 결합한데 이 2개가 결합하고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를 통해서 촉진된다. 루비스코라는 촉매 때문에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할 수 있대. 이 결합이 뭐야? 이산화탄소랑 RUBP의 결합으로 3개의 탄소가 결합한 3탄당이 형성되고 이 2개가 결합하면 3탄당이 형성되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생성하며, 이 삼탄당이 포도당을 결국에 생성하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 남은 애는 다시 RUBP로 재생이 돼. 그리고 RUBP로 재생됐으니까 이 RUBP가 다시 이산화탄소랑 결합되는 과정이 진행된다. 이러한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한대. 복잡하지? 여기 되게 복잡하다고 느꼈을 거야. 자, 정리해 볼게. 일단 요 이산화탄소는 어디서 갑자기 오네요, 얘들아? 기공에서 흡수한 거야. 이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기공에서 흡수. 아까 전에 산소는 배출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머금은 거겠지. 그래서 요 이산화탄소, 얘가 좀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는지. CO2 얘가 RUBP랑 결합을 하는데 이 결합을 위해서 촉매가 있어. 루비스코라는 촉매. 그래서 루비스코가 두 개를 막 결합하게끔 도와줘. 그리고 얘가 결합하면은 삼탄당이라는 게 형성된대. 삼탄당은 3개의 탄소가 결합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삼탄당이 결국에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이 되는 거야. 요게 결국 이렇게 포도당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네.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 남은 것, 여기서 이제 남은 친구들, 다 쓰이지 않고 남은 화합물이 있는데 그 남은 화합물은 뭐가 되냐면은 얘가 RUBP가 돼버려. 재생이 된대. 그리고 이 RUBP는 다시 CO2랑 결합을 해. 그럼 다시 또 삼탄당이 되고, 삼탄당은 포도당이 되고, 거기서 또 남은 건 RUBP가 되고, 걔가 또 CO2랑 결합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이런 순환 과정, 방금 이렇게 되는 요 순환 과정 있잖아. 요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한다. 요게 바로 켈빈 회로. 요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 자, 요거 이해됐지? 요거야, 요거. 자, 계속 다시 읽어볼게.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나 적정한 온도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RUB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서 포도당 생산 효율이 떨어진다. 지구상 대부분의 식물은 이와 같은 과정, 방금 얘기한 과정으로 광합성을 하며 이산화탄소가 RUBP와 결합하여 생성되는 첫 화합물이 삼탄당임을 고려해서 C3식물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인 식물, 이런 애들을 다 C3식물 이렇게 얘기한대. 왜 C3식물이라고 부른대? 삼탄당이니까. 알겠지?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적어주면은 요 켈빈 회로로 포도당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CO2의 농도가 이산화탄소가 적정량 이상이 들어와야지 너무 적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온도도 필요하대. 적정한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어떤 적정 온도를 벗어나면은 잘 작동이 되지 않는다. 이걸 벗어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했어. 자, 여기 이해됐어? 이렇게 공부해야 되고, 얘는 여육세포라는 곳에서 이 모든 게 다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그려가면서 공부하면 돼. 자, 그 다음 가볼게. 4문단. 그런데 C3식물은 지금 이제 일반적인 식물이잖아. C3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일반적인 식물은 기온이 너무 높거나 아니면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확 떨어진대.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은, 얘들아, 기공을 열어야 되잖아. 왜 열어야 돼? 산소 내보내면서 이산화탄소 가져와야 되잖아. CO2를 머금어야 이제 포도당이 생성되잖아. 그래서 그때 기공을 열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므로 식물은 기공을 열지 않는다. 여기가 포인트인 거네. 즉,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자기네 몸의 수분이 너무 다 빠져나가 버려. 그럼 안 되니까 그냥 기공을 안 열어. 기공을 안 여니까, 얘들아, 기공을 안 연다는 것의 의미가 뭐야? CO2 흡수를 못 하는 거야. CO2 흡수를 못하니까 포도당의 생산이 어려워지는 거지. 자, 이해되지? CO2 흡수를 못하니까 포도당 생산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야. 그럼 식물은 잘 생장하지 못한다. 왜냐면 포도당이 생성돼야 식물이 생장하잖아. 가령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하여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며, 그러니까 고온, 너무너무 계속 온도가 높으면은 애들이 기공을 안 열어. 그럼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포도당 생산이 안 돼서 그 식물들이 생장이 안 돼. 그래서 C3식물이자 대표적인 식량 작물인 쌀과 밀 등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쌀하고 밀, 이거 주식이잖아. 이거 생산량 감소한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거지. 이에 따라 C3식물과 바른 방식으로 광합성을 하여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C4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거 우리 앞에서 일반적인 광합성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하는 식물이 있다 그랬잖아. 그것이 바로 C4식물인가 봐. 얘네들은 고온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야. 정리하고 갈게. C3식물, 일반적인 식물이 이제 C3식물인데 얘네들은 기온이 너무 높거나 건조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면은 광합성의 효율이 떨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 이유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잖아. 그러면 기공을 잘 안 열어. 왜냐면 이때 기공을 열면은 수분이 배출되기 때문에,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돼 버리기 때문에 기공을 안 열어.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니까. 그럼 기공을 안 열다는 의미, 안 연다는 의미가 뭐냐면 CO2 흡수를 못해. CO2 흡수를 못하면 뭐가 안 만들어져?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이해됐지? 포도당이 안 만들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생장을 못한다. 식물이 생장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C3식물에 얘가 뭐가 있냐면 쌀이나 밀이 있는 거야. 쌀이랑 밀 이런 거. 대표적인 어떤 우리의 작물인. 그래서 C4식물의 광합성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자, 5문단 갈게. 이제 여기를 잘 봐야겠지. 옥수수, 조수수 등의 고온의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화한 C4식물은, C4식물이 뭔지도 또 알려주고 있네. 2개의 공간에서 광합성이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다. 얘들아, 여기 2개의 공간이래. 얘는 2개의 공간. 아까 C3식물은 한 부분에서 했었지. 여육세포에서 했는데 얘네들은 아니야. 공간이 2개야. 첫 번째 공간인 여육세포. 첫 번째 공간은 여육세포로 일단 똑같네. C3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자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적으면서 좀 해봐야겠다. 그지? 자, 이렇게 해볼게. C4 식물의 광합성 과정. 요거 쓸 건데, C4식물은 일단 요거의 특징.
시사식물 자체는 고온의 열대 지방에서도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옥수수나 조, 수수 이런 친구들이 시사식물에 포함된다. 그리고 1번 두 개의 공간에서 진행된다 해서 첫 번째 공간이 어디냐면은 여육세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네. 여육세포. 이렇게. 여육세포에서 일단 일어나는 것 명반응이래. 근데 명반응은 앞에 C3세포래. C3식물이랑 똑같이 일어난대. 그럼 명반응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얘도 빛을 받아. 빛 에너지를 받아. 그러면 여육세포에 있는 물과 빛 에너지가 반응해서 화학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리고 부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앞에 C3이랑 똑같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여기 여육세포에서는 C3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난다. 그리고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가 여기서 일어난대.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로 탄소를 저장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읽어보고 적어야 될 것 같아. 한번 봐봐. 이 식물의 여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한다. 이산화탄소랑 PEP가 결합한대. PEP와 이산화탄소가 결합되면 4개의 탄소가 포함된 화합물인 사탄당이 형성되는데 이 2개가 결합하면 사탄당. C4식물은 이것을 고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아까 3탄당, 지금 4탄당. 그리고 C4식물도 이제 4탄당 때문에 4를 붙인 거야. 4탄당은 여육세포 속에 저장돼 있다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이렇게 돼 있네. 두 번째는 유관속초세포래. 자, 그럼 암반응 적어볼게.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반응이 이제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뭐랑 결합하냐면 PEP 요거랑 결합을 한대. 그럼 요거랑 결합을 하면 이게 사탄당이 된다고 나오지. 사탄당. 그래서 이게 중요하네. CO2가 PEP랑 결합해서 사탄당이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요 사탄당 얘는 어디에 저장돼 있냐면은 이 여육세포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야. 사탄당이 저장 이렇게 탄소를 저장해 놓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PEP가 있다는 거 중요해. 그 다음에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사탄당이 이동하는 거야. 사탄당이 이동한 후 분해돼서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이 사탄당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대. 그리고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유관속초 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켈빈 회로를 통하여 포도당을 형성하는데 쓰이는데 이 C3식물과 C4식물의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도 동일하대. 이 켈빈 회로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지. 그 켈빈 회로를 그대로 쓴다는 거야. 조금 헷갈리지. 얘들아 볼게. 여육세포에서 사탄당이 만들어져. 그런 다음에 사탄당이 어디로 가냐면은 유관속초 세포로 간다는 거야. 유관속초 세포. 이렇게. 요 저장되었던 사탄당이 요로 간다. 자, 됐니? 사탄당.
사탄당이 간 후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해되는 거야. 분해돼서 사탄당의 분해. 그래서 CO2를 배출. 얘들아, 얘가 지금 뭐가 특이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 세포 안에서 자체적으로 CO2가 나온다는 게 특이한 거야. 아까 전에 C3 있잖아. C3은 CO2를 기공을 열어서 흡수했어야 됐어. 근데 얘는 흡수 안 했지. 흡수 안 하고 지가 CO2를 스스로 배출하는 거야. 근데 CO2가 있어야 포도당이 형성되잖아. 그치? 여기가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돼. 이 C3 식물이랑 다른 점. 이해됐어?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데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유관 속초 세포 속에 얘가 그냥 농축되어 있는 거야. 여기 속에서 이렇게 농축되어 있다가 그리고 켈빈 회로가 이제 쓰이는 거지.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을 형성되는데 얘는 C3 이랑 되게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켈빈 회로는 어떻게 됐었냐면은 우리 C3 식물에서 이렇게 얘기했거든. CO2 이산화탄소랑 RUBP가 결합해. 근데 결합하는데 그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역할을 해줬어. 이해됐니? 그러면 이 RUBP가 결합하면은 이제 사탄당. 얘는 사탄당이 나오겠지. 아니다. 삼탄당이 나오려나? 잠시만. 얘들아, 이거 그냥 사탄당으로 일단 갈게. 이거 조금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켈빈 회로를 똑같이 따른다고 했는데 얘는 어쨌든 C사식물이니까 아까 건 삼탄당이었지만 얘는 그냥 사탄당으로 가볼게.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이 사탄당이 뭐가 되는 거냐면 포도당 이렇게 되는 거겠지. 포도당. 결국에 얘가 하고자 하는 거는 포도당 생성이니까. 그리고 요게 켈빈 회로니까 얘도 순환하는 거잖아. 어떻게 됐었는지 혹시 기억나? 이 과정에서 남은 화합물이 뭐가 되냐면 다시 RUBP로 재생이 되는 거야. 그치? 남은 애들이 RUBP로 재생되면 그 RUBP가 또 CO2를 만나서 다시 포도당으로 결국에 되는 거지. 이런 과정을 이어간다고 하면 돼. 글을 계속 볼게. 이러한 방식으로 C사 식물은 유관 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함으로써 C3 식물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자, 요거 이해됐어? 유관 속초 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 CO2 농도가 높아. 얘가 지금 사탄당이 분해돼가지고 CO2를 배출하니까. 그래서 광합성 효율도 높다. 마지막 6문단. C4 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량의 5%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들의 광합성량은 전체 광합성량의 23%. 되게 광합성이 잘 되는 거지. 이러한 C4 식물에 대한 연구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4 식물 연구에 이렇게 마치고 있어. 마지막은 쓰진 않고 그냥 C4 식물이 되게 적게 있지만 광합성은 정말 많이 한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C4식물에서 뭐가 중요한지 체크를 좀 해줄게. C4식물에서는 엽육세포에서 하는 것. 엽육세포에서 지금 요 PEP라는 애가 있는 것. 그리고 여기서 사탄당이 만들어져서 유관속초 세포에서 사탄당이 와서 얘가 CO2 배출하고, 그치? 그리고 나서 포도당이 만들어진다는 것.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C3세포랑 비교 대조해가면서 가면 돼. 됐지? 나 또 C3세포라고 했지. C3식물. 알겠지? 여기 세포랑 식물이 같이 있어가지고 문제를 풀게. 문제가 어디냐면은 31번.
부터가 아닌가? 잠깐만. 30번부터다. 30번부터.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1번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목적은? 얘들아 목적?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하기 위해서 1문단에 있네. 2번 C3 식물, C4 식물 이름에 담긴 의미는? 우리 이거 했었는데 3탄당이어서 C3 식물, 그 다음에 4탄당이어서 C4 식물 여기 나와 있지. 그래서 각각 나와 있고 3번 C4 식물의 광합성 방식이 진화되는 과정 자체는 안 나왔거든. 그래서 3번이고 C4 식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까닭은 마지막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나와 있어. 이게 지금 몇 문단이야? 1, 2, 3, 4, 5문단. 마지막 문단에 나와 있고 C4 식물이 C3보다 광합성 효율이 높은 이유는? 얘들아 4문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방식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해서 높은 광합성 효율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30번에 3번 해주면 되겠지. 넘어갈게.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기역이 뭐냐면 명반응이야. 명반응. 니은이 뭐냐면 암반응이야. 암반응. 자, 그럼 해볼게. 기역은 니은과 달리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한다. 얘들아,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건 암반응이었던 거 기억나? 명반응은 어떻게 했었어? 명반응? 명반응은 빛 에너지가 물을 분해시켜. 그래서 화학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 부산물로 산소 만들어냈던 거지. 기억나지? 그리고 암반응은 화학 에너지, 만들어진 이제 화학 에너지가 CO2를 만나. 이산화탄소. 맞지? 이산화탄소를 만나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3탄당이나 4탄당을 만들어내고 그게 결국 포도당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었지. 여기 사실 과정이 더 많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필요로 하는 것은 니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 2번 니은은 기역과 달리 산소를 활용한 물의 분해. 얘들아 일단 물의 분해가 진행되는 건 기역이야. 여기 명반응. 근데 산소를 활용하는 게 아니야. 물의 분해가 이루어지고 부산물로 산소가 생기는 거지. 뭐 그래서 다 틀리고. 3번 기역은 산소가, 니은은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이 된다. 이거 맞지 얘들아? 기역은 산소가 부산물이고 우리 이거 아까 안 썼네. 암반응에서 화학에너지랑 그 CO2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면 포도당이랑 물이 부산물로 형성된다 그랬었어. 그래서 산소랑 물이 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그래서 답 3번이고 4번 보자. 기역은 물을, 니은은 RUBP를 재생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얘들아 여기 암반응에서는 요 켈빈 회로 때문에 RUBP 재생하는 반응이 있었잖아. 그런데 기역에서 물을 딱히 재생했나? 안 했지.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빛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반응이 활성화된다. 일단 니은에선 빛의 세기를 언급한 적이 없고 기역은 빛의 세기를 말한 적은 있거든.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화학 에너지가 많이 생성되는데 문제는 어느 일정 수준에 가면은 그 이상으로 생성되진 않아. 그러니까 강해질수록 반응이 무조건 활성화되는 건 아니겠지. 31번에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2번 디귿의 원인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이 뭔지 봐야 될 것 같은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한계가 있다. 얘들아 이거 왜 그런다 그랬어? 아까 내가 설명을 했는데 왜 광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냐면 이 C3 식물이 기온이 높거나 건조하면 기공을 안 열어. 기공을 열면 수분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럼 기공을 안 여니까 CO2 흡수를 못해. 그러니까 광합성을 못하는 거잖아. 포도당 생성을 못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
이 얘기를 설명한 게 5번이야. 켈빈 회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서 5번. 맞고, 나머지 선지 볼까? 1번 광합성에 필요한 빛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뭐 기공을 열지 않는 거랑 빛 에너지는 상관이 없어. 빛은 계속 그냥 빛이니까. 2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옅어지기 때문에. 대기 중하고는 상관이 없어. 대기 중에 뭐 있든 없든 우리는 그 입 안으로 들어오는 이산화탄소가 중요하니까. 3번 기공을 통하여 배출되는 산소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공을 안 여는데 배출이 될 게 없어. 4번 광합성에 사용되는 탄소보다 저장되는 탄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저장을 못해. 기공을 안 열거든. 그래서 틀리고, 그리고 뭐 기공하고 상관없이 저장되는 게 없어. 그래서 4번 틀렸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 33번. 이게 중요하지. C3식물과 C4식물의 광합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얘들아, C3식물은 어느 한 곳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져. 여기가 어디냐면은 엽육세포. 하지만 C4식물은 공간이 2개였어. 자, 첫 번째, 이산화탄소가 들어와서 탄소화합물이 되는, 이게 뭐냐면 엽육세포. 그 다음에 C는 그 이산화탄소가 더 생성되고 켈빈 회로를 통해서 포도당이 되는 것. 얘가 유관속초세포. 이거야 얘들아. 그림 그렇게 보면 돼. 그럼 볼게. 1번 A와 B는 엽육세포, C는 유관속초세포. 맞네. 2번 A에서는 A에서는 결국 삼탄당이 켈빈 회로 통해서 이제 포도당 되는 거고, C에서는 B에서 이동한 사탄당 맞았어? 그치? 엽육세포에서 사탄당 되고, 나 미안해. 다시. 엽육세포에서 사탄당이 되고, 그리고 그게 일로 유관속초세포로 넘어오지. 그래서 이동한 사탄당이 포도당 생성에 기여한다. 맞는 것. 3번 A와 B에서는 빛 에너지를 활용해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반응.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지? 명반응이지. 명반응이 둘 다 일어난다. A에서도 일어나고 B에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엽육세포에서 명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4번 A의 켈빈 회로에서는 RUBP가 이산화탄소랑 결합하고, C의 켈빈 회로에서는 PEP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한다. 얘들아, 이거 틀려. 이거 틀려. 요게 A의 켈빈 회로에서는 CO2가 RUBP랑 결합해서 삼탄당 되고, 그치? 그리고 이 삼탄당이 결국에 포도당이 되는 거야. 맞니? 그런데 요 C4 식물은 어떻게 됐었냐면은 좀 달랐어. 이게 지금 켈빈 회로 전에 여기 이 엽육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PEP를 만나서 여기서 사탄당이 돼. 맞지? 여기 엽육세포에서 CO2가 PEP 만나서 사탄당이 되고, 그 사탄당이 밑으로 내려와. 여기 내려와서 여기서 사탄당이 이제 CO2를 배출하고, 맞지? 사탄당이 CO2를 배출하게 되고, 그리고 여기 이제 CO2가 RUBP를 만나서 사탄당 탄소가 되고, 이게 포도당이 되는 이런 과정이었어. 그러니까 여기 C에서도 유관속초세포에서도 RUBP가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PEP는 B 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B. 이해됐니? 요게 중요해. PEP는 엽육세포에 있고 유관속초세포에는 RUBP가 있다. 요렇게 구분해서 봐줘야 돼. 이거 많이 틀렸었어. 그래서 요거 4번 이고.
공부 좀 잘해줘 보고. 5번 A와 C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화합물을 만들 때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RUBP랑 CO2를 결합하는데 루비스코라는 촉매. 여기도 CO2랑 RUBP 결합하는데 루비스코라는 촉매. 둘 다 똑같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만약에 이걸 또 선지를 바꿔. A와 B에서는 포도당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화합물 루비스코 촉매. 그럼 틀리겠지. 이런 거 잘 보면 돼. 그래서 만약에 이 지문이 나오면 33번 그림 가지고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싶으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잘 원활하게 되게끔 공부를 하면 돼. 과정을 공부하면 될 것 같아. 괜찮니? 그래서 33번에 4번 이렇게 해주고 공부 마무리하면 되겠어. 복습을 좀 잘 해보도록 하자, 얘들아. 너무 고생 많았어. 여기까지 할게.